오늘은 유란시아서 강의 11강으로 유란시아서란 이란 제목으로 한 편으로 나누어서 제1편에서는 유란시아서의 기원과 주제, 제2편에서는 유란시아서의 내용, 제3편에서는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편 유란시아가 어떻게 쓰여져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란시아 미국 펠로우십 사이트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생각을 시작하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란시아서란 무엇인가? 유란시아서는 2097페이지의 방대한 책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관한 해묵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존재가 지구로 오기 이전의 지위와 지구 위에서의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철학을 종교와 통합시켜주고 삶의 목적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 우주, 행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역사를 그려주고 거대한 무리의 하늘 존재들에 의해서 보살펴지는 유란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천만의 거주 세계를 포함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보여줍니다. 유란시아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돌보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조언자인
생각 조절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주하는 영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혼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삶 뒤에도 우리는 영적인 상승을 거듭하여 우리 완전하게 된 혼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우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그룹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변하여 수용적이 됨으로써 더 많은 개념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듯 합니다. 유란시아란 무슨 뜻인가? 유란시아는 우주에서 부르는 우리 지구의 이름입니다. 누가 유란시아를 썼는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196개의 개별 논문 각각의 끝에 저자가 적혀 있는데 수많은 하늘 존재들로서 낮은 지위의 존재로부터 신성한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 중 하나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습니다. 모여진 자료를 받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각계각층의 개인들의 그룹을 모아서 받은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1955년도에 처음 유란시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91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시카고 시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에게 그녀의 남편이 밤새도록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이 지속되었을 때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일종의 이상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침내 그녀의 근처에 사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세들러 박사였는데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명망 있는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 잠자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진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치료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와 연구가 결국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들러 박사인데 세들러 박사의 초기 연구 보고서는 그 이상한 행동을 며칠 밤에 걸쳐서 관찰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환자는 자면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환자가 관찰하고 있던 의사에게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에 의하면 그 대화의 주제는 그 환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밤새도록 세들러 박사는 그의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을 학생 방문자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긴 밤 시간 동안 관찰하는 의사와 잠자는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환영적 현상의 중개행위,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는데 세들러 박사는 이런 영혼이나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극도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일종의 정신현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정신현상 혹은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지만 세들러 박사는 이 특별한 남자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세들러 박사가 직접 쓴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결과 나는 이것은 보통의 최면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듯 했고 아주 깊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가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를 한 번도 중간에 깨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몸은 전혀 굳지 않았고 심장의 활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가끔씩 호흡이 현저하게 방해되기를 받았을 뿐이었다. 이 사람은 극도로 무의식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한 그는 그가 외부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종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18년 동안의 관찰 기간 동안 그 대화 안에서 한 번도 자신이 어떤 죽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기록되어진 그 대화나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었던 그 대화는 우리 세상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계층의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대화들은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임무를 위해서 이 행성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적 존재들과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 세들러 박사는 그 대화에서 드러난 지식의 깊이와 범위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화 동안에 세들러 박사는 그 피조사자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과 진정한 질문을 좀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매주 비공식적인 친교 모임을 그들의 시카고 집에서 열었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 모임, 다시 말해서 포럼의 멤버들이 야유의 사진입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인덱스 카드와 연필을 나눠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어떤 것에 관련된 특정한 질문을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심지어 그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조사자가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을 하도록 권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환자가 단순히 설명 가능한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인덱스 카드에 쓰여진 동료들에 의해 제출된 질문 200여 개의 중복된 것과 비슷한 것을 없애고 다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무실의 금고 속에 보관하였습니다. 몇 주 뒤에 그 환자의 부인이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을 찾아와서 가급적 빨리 그녀의 집으로 와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두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한 뭉치 손으로 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두터운 분량의 종이들이었는데 손으로 쓰여져 있었고 세들러 박사의 그룹의 회원들이 제시한 바로 그 질문들이자 그가 그의 사무실 금고 속에 넣고 잠궈 보관하던 그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어떻게 그가 아무런 질문도 보지 않은 채 무슨 대답을 쓸 수 있었을까 했지만 어쨌든 그 조사자가 그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의 글씨의 필체와 환자의 필체를 비교하는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후 결론은 그 환자가 그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인의 필체도 거기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많은 양의 보고서들이 1925년부터 1942년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세들러 박사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종이에 손으로 쓰여진 그 글들을 타이핑하게 시켰고 그의 그룹의 회원들에게 검토를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마다 열리던 그 모임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유란시아서라고 알고 있는 그 글들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신, 힘, 에너지, 우주론, 과학, 역사, 철학, 그리고 종교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곧 하나의 포럼이 세들러 박사에 의해서 조직되었는데 그 포럼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매주마다 포럼에서 만들어진 질문을 담은 노트가 세들러 박사의 서재의 금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새로운 답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교환이 계속되었는데 매번 이런 손으로 쓴 답변들이 나타났고
매번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그룹에 의해서 제시된 질문과 논평에 확장된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그의 개인적 노트에서 세들러 박사는 말하기를 만약 그 답변들 속에 어떠한 불일치라도 있었더라면 그때 400명으로 늘어난 회원 중 누군가가 찾아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1935년의 마지막 글들이 접수될 때까지 전체 197개의 주제로 된 독립된 글들이 손으로 쓰여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의 총 부피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고 한 번에 한 책으로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마지막 보고서를 포함하여 209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고 타이핑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세들러 박사는 1942년에 이 게시 문서의 출판을 위해 필요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늘 존재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들러 박사와 그의 부인 레나는 이 보고서 모음이 타이핑과 인쇄를 위한 자금 모집의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출판은 195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보고서가 나타나고 거의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맞춤법, 문법, 구두점, 타이핑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적절한 종이의 선택, 저작권의 확보, 자금 모집 그리고 인쇄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그러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범위로 말미암아 그 글은 도저히 어떤 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들러 박사는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실제 하늘 존재가 이 글, 다시 말해 유란시아서를 저술하고 이 글을 출현시켰다고 믿고 죽었습니다. 유란시아서 배경에 교회 같은 어떤 조직이 있는가? 유란시아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란시아서가 신이 사람들에게 내린 가장 최근의 계시라는 책 자체의 주장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룹을 모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유란시아서 협회 같은 조직이 있어서 책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협회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상 유란시아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1편으로 하고 제2편에서는 유란시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